자, 그럼 도형작도 1번에 2번, 3번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2번부터. 자, 2번은 우리 수평선 하나하고 그리고 각도선 하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 두 개 선택해서 참조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참조선 바꾸는 방법 두 개 선택해서 MB3 버튼 혹은 자, 위에 참조로 변한 이 아이콘 선택을 해서 객체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 두 개를 그려놓고 여기 먼저 치수를 줘야죠. 치수. 여기하고 이 각도선하고 30도라는 치수를 먼저 주고요. 자, 치수를 줬지만 자, 여기 구속 조건을 딱 클릭해 봤더니 자, 이 선의 끝부분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선들의 끝부분 자, 다 자유도를 가져요. 자, 자유도를 가지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선, 자, 먼저 가로선, 수평선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구속 조건에도 두 개, 앞에 나오는 두 개가 있는데, 자, 하나, 자, 그리고 세 개, 자, 이렇게 그 비슷한 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하나를 먼저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더니, 하나를 클릭했더니, 자유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가.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도 있었는데, 그죠? 자, 이번에는 구속 조건을 이 옆에 있는 그 각도선 클릭해서 이번에는 옆에 있는 완전히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완전히 그 고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했더니 여기에 있는 자유도가 싹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물론 여기 그 각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지금 그 색상이 빨갛게 바뀌긴 했는데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고정을 시키면 자, 얘도 완전히 고정을 시키면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다시 한번 명령 취소해서 구속 조건을 완전히 고정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면 자, 우리 이렇게 얘네들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고정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참조만 하면 되니까 각도만 있으면 각도만 우리가 제대로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중에는 수직선이나 수평선 그려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한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수직선.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코너 만들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코너 만들기. 자, 코너 만들기는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 더 삐져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자, 메이크 코너에서 코너 만들기에서 선과 참조선을 아예 끝부분을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빠른 트리밍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잘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른 트리밍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이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이 선들이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자, 이런 선들도 코너 만들기에서 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한꺼번에 연결이 돼요. 자, 얘는 빠른 연장이라는 명령으로는 연장이 안 돼요. 빠른 연장으로는.
왜 안 되냐면 이 빠른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이렇게 한 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연장이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선이 없죠. 자, 그런데 메이크 코너 만들기 이 명령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모자란 것들은 연장이 되고 자, 그리고 넘치는 것은 잘라주고 자, 이런 것들이 코너 만들기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높이 값을 줄게요. 여기 수평선하고 이 선의 끝부분 선택을 해서 여기는 92 나누기 2. 자, 저는 92 나누기 2 하면 암산이 되긴 하는데 제가 머리가 꽤 좋은 편이라 92 나누기 2 하면 암산이 되긴 하는데 그냥 아니 저 그 92 나누기 2 하면 자 46이죠. 46인데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자 92라고 하는 전체 치수에서 나누기 2 해주면 자 그러면 여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연산을 하고 엔터를 치면 46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MB2 버튼, 휠 버튼을 한번 꾹 눌러서 얘네들을 이제 명령을 종료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선을 다시 하나 그려서 이쪽에 하나 그려서 얘는 치수를 주는데 이쪽과 이 치수는 40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이 하나 필요해요. 원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원이냐면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선상에 이렇게 놓으면 아이콘의 모양이 이 마우스 커서 옆에 아이콘의 모양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선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자 이러한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자, 이 아이콘은 원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라는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선 같은 경우에는 선상의 점 그러니까 이무의 점을 자 끝점도 아니고 이 선의 중간점도 아니고 자 이무의 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콘이에요. 자 그래서 원 아이콘을 클릭하는데 제가 선상에 원을 하나 그 대신에 이 선상에 존재하는 점이에요. 자 클릭 해주고 적당하게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접하게 만들어주지 말고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아예 작게 만들거나 자 이 원의 크기는 추정치수로 이 원의 크기는 20 아니 40파이겠네요. 40파이 R20이니까 그죠? R20이니까 40인데 자 치수가 이 선 아까 40이라고 하는 우리 그 거리 값을 준 이 선 있죠? 이 선과 원의 끝부분의 거리를 지정을 했더니 여기는 8mm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이 되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자, 휠 버튼 한번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필렛이라는 명령이 있죠. 필렛. 자, 필렛을 하는 방법도 먼저 우리가 값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값이 안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값을 입력하고 선을 두 개를 클릭했는데 자, 클릭해주면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0이죠. 반경이 10이죠.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되돌리기 한번 해보세요. 되돌리기. 실행 취소. 자, 여기 필렛 방법에도 트리밍과 노 트리밍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필요 없는 부분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게끔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자,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잘라지지 않고 그냥 트림, 뭐죠? 필렛 이것만 나타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잘라내야 되는 게 맞지만 한번 연습 삼아, 자, 트리밍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반경을 쓰지 말고 입력하지 말고요. 자, 클릭해서, 자, 반경을, 자, 아니 반경, 물론 여기서 반경을 입력 안 해도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값을 예를 들어 10,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값을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치수를 또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얘는 실행 취소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져야죠. 잘라져야죠. 자, 그래서 트리밍 취소가 아니라 트리밍으로, 자, 트리밍으로 놓고 선 두 개 선택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놓고, 자, 그리고 나서 치수를 10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 볼까요? 필요 없는 부분들. 자, 트리밍, 다른 트리밍. 이 위에 있는 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참조선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자, 얘들 싹 지워보죠. 자, 여기 원이 하나 빠졌어요, 가운데. 자, 이 선과 수직선과 그리고 이 수평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점을 내가 찍어서 여기서 원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요? 객체 스냅 중에 교차점이라고 하는 이 객체 스냅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차점을 활성화시키려면 객체 스냅 교차점 선택을 해주고 선과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클릭을 해서, 자, 반지름은 16, 그러니까 32가 되겠죠. 32파이. 자, 그리고 잘라주고, 필요 없는 선 다 잘라주고.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값을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 선을 지우다 보니까 사라진 치수들을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작업 하나가 남았죠?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아래쪽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칭으로 위아래로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참조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참조선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참조선을 선택을 해서 MB3 버튼, 참조로 변환. 참조로가 아니고 여기선 참조에서 있겠죠. 참조에서 변환 클릭해주면 실선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칭 곡선을 선택을 해서 객체를 먼저 기준선 객체 선택해주고, 자, 얘 하나씩 클릭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클릭해야죠. 자, 그런데 저는 클릭해서 드래그. 자, 얘는 또 드래그 해줘야 돼요. 드래그를 해주면 선택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완성이 되죠. 자, 2번 도형하고 3번 도형을 보니까 3번 도형도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치수만 틀려요. 치수만 틀리죠. 자, 그런데 얘는 하는 방법이 틀려요.
자, 먼저 수평선과 각도선. 자,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그 각도선은 자, 참조선이 아닌 실선을 써야 되니까 참조선은 요거 하나만 바꿔볼게요. 수평선 먼저 선택을 하고 MB3 버튼 참조로 변환. 자, 그리고 각도선 30도.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아까는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수직선을. 자, 그런데 여기는 수직선이 먼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원이 그려져야 돼요. 원. 혹은 원호가. 자, 어차피 치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선과 접하는 원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치수는 여기 20파이가 되겠죠. 10R이니까. 대신에 치수가 이 아래쪽에서 이 수평선에서부터의 원의 높이 치수가 여기가 바로 76 나누기 2가 돼요. 여기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가 자 30도 되는 각도선을 그려놓고요. 이 선을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치수를 주는데 추정치수를 주는데 여기는 20파이가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추정치수를 주는데 이 수평선과 이 원의 끝부분, 원의 90도 되는 사분점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자, 원의 제일 높은 위치에 여기가 바로 76 나누기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38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직선을 그릴 때도 수직선은 이 원과 접하는 이 원에 180도 되는 사분점에 접하는 선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왼쪽에 그린 2번 도형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부분만 틀려져요. 자, 이 2번 도형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치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 경사선과 이 끝부분의 그 끝부분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치수의 기준이 됐었는데 이 3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호의 끝부분이 이 치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그리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한번 이 부분 마저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 필요 없을 테고 자, 이제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교차하는 부분에도 원이 하나 그려져야겠죠. 자, 그리고 치수를 부여를 할게요. 치수 여기 32가 될 테고요. 여기는 40이 되겠고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만 다르고 다른 부분 다 2번 한 거하고 똑같이 그려지면 돼요. 다 10이고 이 원호의 끝부분과 이 선과 이 원호의 끝부분 8mm.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 선 선택해주고 객체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2번 도형도 아유 복잡하네요. 편집에 표시물 숨기기, 표시물 숨기기의 주석. 얘네들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약간 틀렸네. 자 여기 4분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접점을 잡았더니 여기가 약간 틀렸어요. 어쨌든 이 부분 그릴 때 4분점으로 그려주는 거 이 참고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